안녕하세요. 태국 김한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태국인 직원들에 대한 고찰. 예전에 저 회계 직원이 부정행위 하는 것을 다룬 컨텐츠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 말고요. 이게 진짜 방콕 시내가 아닌 이 방콕 주변에 있는 그런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공장 단지가 많은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태국인 직원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이었죠. 저희 오래된 직원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다 같이 회사를 완전히 그만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태국인 직원에 대한 삶이랄까, 또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 직업, 윤리의식, 직업의식,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고, 매번 굉장히 그래도 사업을 뭐 나름 거의 한 17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매번. 그냥 뭐 매번 새로워요. 예를 들면 일을 저희가 막 엄청 빡시게 한다거나 어렵게 하거나 그런 거 없고,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도 안 하고, 왜냐면 뭘 하면 또 나가버릴 거 뻔하니까, 그래서 뭘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일을,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부서에 왔다 그럼 회계다 그럼 회계일, 총무다 그럼 총무,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런 업무만 주는 거예요. 겹쳐서도 안 주고. 첫날에는 왔어요. 둘째 날에는 안 오길래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고장났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다음날 와서 다음날에 와서 오토바이 뭐가 고장났는데, 뭐 고장났는데 뭐가 고장난지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알았다. 또 다음날에는 집에서 자기 애를 돌봐주는 어떤 사람이 지네한테 물려서 늦게 왔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애들은 학교를 가니까 학교를 보내고 온 거냐, 뭐 그건 아니고, 집에서 애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지네라고 이렇게 길다란 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태국에는 좀 그런 게 많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물렸다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뭐 무기 물린 수준이 아니라서 좀 큰일이 나는 수준인데, 뭐 어쨌든 큰일이 났나 봅니다. 뭐 그런 경우.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는 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오더니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당신들이 원하는 근무를 못 해주겠다. 근데 참고로 어저께는 제가 미팅이 있어가지고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기 옆에 회계 다른 직원 거 잘 좀 도와줘, 뭐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두더라고요. 또 다른 앞에 직원은 새로 왔었는데, 이제 유통업체에서, 그러니까 뭐 이브앤보이라든가 세븐일레븐, 뭐 빅시에서 이렇게 주문이 와요. 그러면 그 주문서를 이제 작성을 하잖아요. 주문서를 이제 공장에다가 주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작성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는지 술 냄새도 나고, 화장실도 한 시간에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하고, 좀 제정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화장도 굉장히 진하고, 뭐 편견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술을 많이 마셨던 경험자로서, 저 술 많이 마시면 숙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되는데, 갑자기 또 어제는 연락이 오더니 뭐 자기가 뭐 캐나다를 가게 됐다 갑자기. 그러면서 그만두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직원은 온 지 똑같았어요. 한 3일 됐거든요. 3일 만에 또 그만두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무슨 경우지? 그 전주인가? 전주에는
그건 뭐지? 까터이라고 그러는데 레즈비언이라죠. 아, 레즈비언이 아니라 까터이. 예, 여자가 된 남자. 예. 뭐 취직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오더니 취직 좀 시켜달라고. 알았다고. 자 와라. 그러더니 말없이도 안 와버리고. 뭐 QC 직원도 뽑아놨었는데 오더니 며칠까지 오겠다 약속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그랬죠. 너 꼭 와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 안 받아놓을 거다. 말없이 안 와버리고, 연락했더니 안 올 거라 그러고. 예, 굉장히 무책임하고요. 예, 대책 없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태국이 유난히 더 심한 것 같아요. 물론 뭐 필리핀이나 뭐 미얀마,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왠지 더 굉장히 좀 빡신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 와이프도 지금 그 뭐랄까 일을 좀 잘해보려고 열심히 해서 사업도 좀 더 키우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원래 사무직원한테 줘야 되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상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새로운 컨셉, 마케팅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뭐 돈을 들여서 또는 사람을 더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저도 진짜 난다긴다 다 해봤는데 그게 해결 방안이 아니더라고요. 예, 일단 동네 특성이 있어서요. 이 동네가 좀 굉장히 뭐랄까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는데 좀 되게 뭐랄까 뭐 퀄리티를 따지면 안 되지만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낮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직이 많은데, 뭐 베트남도 그러고 뭐 말레이시아도 그러고 뭐 다 많을 거예요. 이직이 많은 건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장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온라인 장사 같은 거 하면은 아무래도 어쩔 때는 막 목돈도 들어오고, 예전에 자기 월급 받던 거 이상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왠지 자기 사업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월급은 되게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 그런 직원들은요, 일단 저는 거의 100% 거의 확신을 하는 게, 태국에 있는 그래픽 직원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는 기본 전제 조건을 달고 시작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태국에서 사업하면서 디자인에 관련돼서 얼마만큼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업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 뭐 일러스트, 포토샵부터 시작해서 뭐 비디오 촬영 뭐 그런 거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업무 그걸 알고 있거든요. 와이프도 그런 거 되게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아니까 안 와요. 아니까 되려 안 와요. 그래서 모른 척 하려고 해도 그래도 안 와요. 했다가 일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주어진 프로젝트가 있고, 뭐 오늘은 뭐 배너 작업을 뭐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물이. 결과물을 뽑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했던 딴 짓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태국에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아웃소싱을 다 끼고 있습니다. 밖에서 프리랜서 하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제 근무하는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거래처도 있고 주문이 지속적이지 않고 가끔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벌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에어컨 켜지고 전기세 안 나가고 컴퓨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회사 일도 좀 깨작깨작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맡은 거 이제 딱 했다가 또 사장이나 누구 아는 사람 들어오면 화면 잽싸게 바뀌어가지고 일하는 척 하다가 결과물 한번 싹 던져주고 그럼 수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직업 윤리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태국 사람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나옵니다. 예전에도 그래픽 디자이너 여러 명을 제가 거쳐왔어요. 근데 지금 한 명이 남아있는데, 그 직원도 이제 저희랑 충성을 다해서 저희도 그만큼 잘하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방콕 수쿰빗 그런 데서 어느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그런 직원들 일을 하고 있을지. 물론 월급을 많이 주고 하면 좋은 직원을 많이 뽑을 수 있겠죠. 하지만 월급을 많이 줘서 뽑을 수 있는 직원이 있는 지역도 중요합니다. 이곳은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월급만큼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통은 뭐 15,000바트를 줬는데 한 30,000바트 주겠다. 그럼 30,000바트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몸값은 한 18,000인데 30,000이라고 부르놓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업무 그런 것들이, 경험이라든가 실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에 대한 구인구직,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또는 밥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옆에 이게 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쓰레기 같은 소리 하고 진짜 뭐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이제 그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옆에 듣고 있는데, 저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직원들을 데리고 뭔가 사업을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태국의 전반적인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윤리의식, 도덕, 이런 것들이 다 결여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 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이롭지 않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또 포기할 수는 없죠. 계속 구인 광고하고 계속 사람을 찾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태국에서 태국인 직원, 사무직원들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사업주가 사람이 좋으면, 사업주가 막 다 해주면, 월급 막 올려주고 하면, 그러면은 태국인 직원들이 오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뭐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태국인에 대한 한 명 한 명에 대한 삶의 품질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사업주가 아무리 뭘 잘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개인마다의 사정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개인마다의 사정이 다른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태국 사람들의 약간 그런 안 보이는, 설명을 하기도 애매하고 말하면 나쁜 의미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사업주한테 당신이 나쁘니까, 회사가 나쁘니까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일거리를 준비해서 이 직원업무 이런 것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도 안 돼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예전에 그 다 같이 나간 그 직원들은 저희가 엄청난 인내를 했어요. 진짜 막 어느 정도의 인내의 느낌이냐면, 막 마늘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막 10개를 먼저 씹고 시작하는 느낌이랄까. 굉장히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서 인내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직원들도 다 같이 나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회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회사를 다녔지만 뭐 회사가 뭐 문 닫을 수는 없고요. 항상 다른 뭐 사람을 더 찾고 더 노력을 해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죠. 뭐 그게 회사고, 근데 회사는 뭐 사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생산직부터 시작해서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위에 뭐 매니저까지, 매장, 뭐 거래처 이렇게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냥 쉽게 포기하거나 뭐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 저에 대한 말을 공감하는 분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제 콘텐츠는 아무래도 뭐랄까, 여행도 아니고 먹방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사업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워낙에 태국 문화, 여행, 뭐 음식, 여자 뭐 그런 거 다루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거기다가 덧붙인다 한들을 뭐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 다른 종류의 컨텐츠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간이 이제 7시 반인데요. 오늘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